인상적이죠? 자, 꽉 잡으세요. 오늘은 그보다 2배나 더 큰 타워에 대해 이야기할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로킹포의 창립자 테오입니다. 오늘은 시카고에서 가장 상징적인 타워 중 하나인 존 행콕 센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타워는 높이가 약 457m입니다. 존 행콕 타워는 브루스 그레이엄과 시카고의 건축회사 SOEM이 설계했으며, SOEM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매혹적인 타워도 에너지볼트와 협력해 설계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높이가 1km인 타워입니다. 만약 이 구조물이 건설된다면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타워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설의 위협을 넘어서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부터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이 혁신적인 인프라는 대규모 저장 솔루션을 제공하여 날씨와 상관없이 재생에너지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혁명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저는 이 놀라운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을 인터뷰하기 위해 시카고로 직접 가서 현장에서 촬영한 특별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새로운 형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시기에 나왔습니다. 도로에 전기차가 대거 등장하고 인공지능이 대규모로 도입되면서 전기에 대한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현재 오염을 유발하는 화석연료나 원자력이 고려됩니다. 이 두 가지 에너지원 모두 단점이 있습니다. 협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가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기 위해서는 날씨 조건이 좋지 않을 때에도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2017년에 스위스에서 설립된 에너지볼트라는 회사가 등장합니다. 이 회사는 타워에서 중력 에너지 저장이라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양수 수력 발전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크고 단단한 블록이나 물 저장소를 들어올려 위치 에너지를 저장한 다음 다시 내리면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기술 자체는 그 가치를 입증했지만 도시와 인프라에 통합하는 것은 더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흔히 SOM이라 불리는 스키드모어, 오윙스 앤 메릴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회사의 업적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는 윌리스 타워,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리고 부르즈 할리파와 같은 상징적인 마천루를 설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SOM의 트레이드마크는 언제나 건축과 구조공학의 융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에너지볼트와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발표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협업으로 놀라운 프로젝트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놀라운 신기술을 가장 잘 소개하기 위해 저는 SOEM의 매니징 파트너 중 한 명인 아담 세멜을 만나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에너지볼트와의 협업은 제 동료 빌 베이커가 컨설팅 파트너이자 부조 엔지니어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들의 설계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10여 년 전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강연을 했고 그곳에 호세 안드라데 교수와 연락을 유지해 왔습니다. 호세 교수는 에너지볼트와 함께 일해왔고 우리를 한자리에 모으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의 전문성, SOM의 전문성, 그리고 비례 고층 건물 구조에 대한 지식이 에너지볼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에너지볼트는 자사의 에너지 제품의 효율성, 시공성, 확장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혁적인 협업의 가능성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2023년쯤에야 조세 안드라데 교수님이 빌, 아담, 그리고 솜과 연결되었고 그 시기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전력망은 크게 성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국내 제조업의 등장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AI 인프라는 경제를 매우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AI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를 급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AI가 일으키려는 지각 변동과 그 변화가 문명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그 에너지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요. 오픈AI의 CEO 샘 알트먼과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우스 등 많은 주요 인사들이 재생에너지의 필수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AI 시대 일반적인 AI 데이터 센터는 10만 다구가 사용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구테우스는 최근 경고했습니다. 빠른 혁신과 지속적인 투자가 없다면 우리는 유엔이 설정한 2030년까지 기술 대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AI를 구동하기 위해 기존의 화석 연료에 계속 의존하는 GDK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심각한 환경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에너지가 병목 현상입니다. 우리는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도 할 수 있고 원자력을 사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재생에너지, 예를 들어 풍력과 태양광을 활용하고 싶다면 그 에너지를 생산되는 시점에서 필요한 때로 옮겨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태양이 빛나거나 바람이 불 때 수요가 있는 곳과 시간에 에너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필요한 시간대로 옮겨 쓰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전체 에너지 저장의 80%는 중력을 이용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대규모 양수 발전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PHS 또는 양수식 수력 발전소이라는 용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50년에서 10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상구 저수지나 대형 댐에서 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높은 곳에 많은 양의 물이 저장되고 그 물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모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방출하게 되며 그 다음에 그 물을 다시 저수지 상단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수 발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꽤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저희 에너지볼트에서는 이러한 저장 방식에서 혁신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기술은 중력 에너지 저장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지만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위치에 제약이 없어서 어디에나 지을 수 있고 건물을 세울 수 있으며 야생동물의 생태계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점들에 집중해서 더 나은 것, 더 지속 가능한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댐을 짓기 위해 많은 콘크리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호세 안드라데 교수, 빌 베이커 엔지니어, 그리고 아담 세멀만큼 이를 깊이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알고 세 사람은 연락을 취해 곧 에너지볼트와 SOM 간의 파트너십을 공식화했고 신속하게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모든 혁신적인 신기술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단계는 기술 자체의 메커니즘을 직접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타워형 중력 에너지 저장 배터리의 템플릿 설계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젠멜이 보여주는 모델은 높이 600, 미터 폭 60, 미터의 타워를 위한 것입니다. 그 10대1 비율은 다양한 높이의 타워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료 스캔의 원통형 모양은 힘을 고르게 분산시켜서 위나 아래에서 눌러도 쉽게 찌그러지지 않게 만듭니다. 중력 배터리는 적은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매우 높은 구조적 강도를 얻기 위해 같은 원리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중력 기반 에너지 저장은 단순한 재료 효율성 그 이상을 제공합니다. 우선 중력 배터리는 지리적으로도 더 유연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와 함께 설치하는 것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바람이 불거나 태양이 빛날 때 생성된 전력을 저장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외딴 지역의 재생에너지 개발과 결합할 수 있고 타워를 주변 환경에 맞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현지의 자연 재료, 색상, 형태와 구조를 사용해서 말이죠. 이것이 도심 환경에 설치된다고 상상해보면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의 일부가 되고 어쩌면 다른 용도들도 통합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이것을 부동산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에너지 저장은 그 부동산 가치의 한 요소가 됩니다. 아마도 우리는 주택이나 데이터 센터를 통합함으로써 그 구조 안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든 우리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이루는 건물들에 통합되어 있든 상관없이 말이죠. 중력 기반 에너지 저장은 독특하게도 매우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은 저장 타워의 크기와 규모에도 적용됩니다.
SOM은 현재 1km에 달하는 타워 구조물을 건설하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1000m 장벽을 넘는 것은 엄청난 보약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1km 높이의 저장 타워를 건설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인상적인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기능적인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것에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중력이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실제로 더 많은 이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높이에 따라 기가와트시를 훨씬 넘는 저장 용량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결정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질량과 높이입니다. 하중이 무거울수록 에너지가 많아지고 높이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서 높이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력 기반 에너지 타워의 높이를 2배로 늘리면 저장 에너지도 2배가 되며 필요한 토지 면적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1km 높이의 중력 에너지 배터리를 만들면 세계 최고 인공 구조물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1.7기가와트시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는 중간 규모의 도시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 그 전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부족하고 비싼 도시에서는 수직으로 쌓는 것이 평방미터당 에너지를 몇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SOM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부가가치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물리적 이점을 건축적 이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작은 광장 크기의 공간이 전체 구역의 전력 수요를 다른 시간대로 옮기는 장치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댐과 달리 이 타워들은 계곡이나 강, 수년에 걸친 환경 저감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장치들은 수요가 많은 곳이나 데이터 센터 캠퍼스, 산업단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가장 야심찬 경우에는 새로운 마천루의 구조적 핵심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타워들은 놀라운 속도로 건설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수년간 재생에너지 저장을 괴롭혀온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정말 뛰어난 점 중 하나는 시장에 진입하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타워 형태가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층 타워의 코어를 건설할 때 사용하는 슬립폼 공법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슬립폼 공법을 사용하면 거푸집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데 시간당 약 25cm, 하루에 대략 6m 정도 올라갑니다. 실제로 이는 300m 타워의 수직 샤프트가 몇 달 만에 완성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하부 충전구역은 동시에 건설할 수 있습니다. 최대 엔지니어링 과제는 상부 충전구역입니다. 높은 곳에 많은 물을 저장하는 것은 손가락만 튕겨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멜과 SOM의 동료들은 18개월에서 24개월 안에 타워를 지을 수 있다고 믿으며 놀라울 정도로 낙관적입니다. 타워 설계는 다재다능하고 실제로 건설하기에 실용적이며 현재 재생에너지 분야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는 최초로 1km 장벽을 넘는 건물을 탄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 내부에 실제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특수 섬유를 이용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수식 수력 발전처럼 표준 자재를 많이 사용해서 물이 건물 옆면을 따라 특별한 파이프를 통해 아래로 내려가고 다시 위로 순환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일회용 기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튼튼한 인프라입니다. 콘크리트와 강철 타워는 수십 년, 많게는 10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펌프, 파이프, 터빈, 발전기와 같은 작동 부품들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고 정기적인 유지 보수만 해주면 약 50년 동안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리튬 배터리 저장 시설과는 달리 중력 타워는 충방전을 반복해도 쉽게 마모되지 않고 유의미한 자가방전 없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사용 기간 동안 비용을 분산하면 에너지 단위당 총 비용이 경쟁력 있습니다. 다재다능하긴 하지만 SOM과 에너지볼트의 파트너십에서 가장 초기의 물리적 구현은 아마도 태양, 바람, 넓은 땅, 그리고 증가하는 AI와 산업 부문의 전력 수요가 강하게 결합된 곳에 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미국 내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남서부 지역, 텍사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와 같은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해외에서는 중동과 남아메리카의 기회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워 완공 시기는 언제인가요? 뭐라고요? 아직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촬영 당시에는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납기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30년 이전에
더 작은 타워라도 세워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타워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1km 높이의 타워를 건설하는 데는 2년에서 5년 정도 걸릴 수 있으며 예상 비용은 1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OM과 에너지볼트가 제안한 이 솔루션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건물과 에너지 전환을 스카이라인 자체에 통합하는 방식을 예고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 에피소드를 즐기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그래비티 타워 분야의 추가 발전 소식을 다음 에피소드에서 전해드릴 GDK 수이기를 기대합니다. 이 흥미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시간을 내어 이야기해주신 아담 샘멜과 로버트 피코넷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루킹포에서 뵙겠습니다.